따뜻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래서인지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가 절실합니다. 공기와 더불어서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만병의 원인으로 물 부족을 손꼽을 만큼 물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물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게다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는 말이 자주 회자될 정도로 물에 대한 크고 작은 오해들이 난무한데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에 대한 모든 것,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청산뉴스에서는 국가대표 워터 소믈리에님을 모시고 이색 직업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김하늘 워터 소믈리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터 소믈리에 김하늘입니다. 네,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21세기 유망 직업이라고 꼽히는 워터 소믈리에와 워터 소믈리에 관련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김하늘 워터 소믈리에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늘 워터 소믈리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21세기 유망 직업이라고 꼽히는 워터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저입니다. 네, CG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하늘이고요. 네, 영어로는 스카이킴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스카이킴, 왜냐하면 제 이름이 하늘이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좀 말하기가 어려워해서 스카이킴으로 많이 지금 알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S백화점 지하에 있는 워터바에서 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워터 소믈리에라고 하는 직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 많이 가보셨겠지만 지하에 있는 워터바에서는 워터 판매업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 그 백화점 식품관에 있는 물들을 밖으로 빼놓고 물을 판매하는 직업인데요. 원래 기존에서는 그 판매원분들께서 고객이 집어 오신 물을 그냥 계산하고 팔아드리는 역할만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고객에게 다가와서 원하시는 물이 어떤 것인지, 또 고객에게 맞는 물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추천하는 그런 역할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워터 소믈리에 이 일을 하게 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기존에는 그냥 물을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여기 점장님이랑은 이제 뭐 할인 이벤트나 이런 거 했을 때 문자를 교환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제가 2014년에 근무하기 전 1년 전에 워터 소믈리에 경기 대회에서 제가 예선에서는 2등을 했는데 아쉽게 본선에서는 떨어졌습니다. 6명이 붙는데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이 경험 부족을 느끼게 되어가지고 내가 현장 경험이 부족한 게 있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현장 경험을 좀 채워야겠다라고 해서 신세계백화점에서 사람을 뽑는지 안 뽑는지도 모르고 여기 가서 그냥 일해야겠다 하고 내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업이 끝났을 때 그 종강하는 그 시기에 가가지고 점장님한테 무작정 가서 저 일을 시켜달라고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갔더니 점장님이랑 일하시는 분들께서 계속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겨들고 있다가 두 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나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일하기 싫어. 나 결혼식 가야 돼. 나도 여행 가야 돼. 나 이번에 진짜 빠지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다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 주 토요일 날 제가 출근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게 되게 약간 유머러스하지는 않았었지만 굉장히 쉽게 풀리는 거였습니다. 그분께서도 약간 저를 물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셨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뽑는 시기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저를 뽑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워터 소믈리에의 어떤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백화점에서 제가 TV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이때가 이제 공영방송인데 그때 당시 제가 물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점장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한 달에 한두 번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고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준비를 더 하게 됐죠. 그래서 25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TV에 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또 고객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평일에는 보통 하루에 400명 정도의 고객을 만났고요. 주말에는 많게는 1000명 정도와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 그해 있었던 그 워터 소믈리에 경기 대회에서 탁월한 성적으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이제 어린 나이인 25살에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파이너터스 국제 서밋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매년 광저우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2016년에 처음 열렸고요. 2017년에는 제가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서 우리나라 물 시장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워터를 전 세계에 있는 물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물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때도 하늘색 옷을 입고 왔어요. 물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MC분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몸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뭘까요? 공기죠. 네, 우리 한 2, 3분만 막아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만약에 안 먹게 되면 한 달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해요. 건강한 상태였으면.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안 마셔도 몸에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까지 옵니다. 공기는 어떻죠? 2분 정도면은 네, 우리 몸이 직사하죠. 바로 그 산소가 끊겨서. 그래서 미래에는 워터 소믈리에 다음 직업으로는 공기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뜨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공기를 판매를 하고 있대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레스의 또 애제자죠.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공기, 흙 네 가지 원소를 만물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원소설을 주장을 했고요. 세계은행 부총재 출신인 이스마일 세라게디는 20세기의 한 예언입니다. 20세기에는 기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면 21세기는 깨끗한 수원지 확보를 위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 그렇게 해서 생겨난 직업이 워터 소믈리에라는 직업인데요. 워터 소믈리에라는 직업은 세계 최초로 2001년도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직 20년도 안 된 직업이죠. 네, 그래서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하튼 리츠칼튼 호텔에 필립 레트만이라는 사람이 고객에게 음식과 어울리는 물을 추천하면서 이제 자기가 세계 최초의 워터 소믈리에다라고 주장하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워터 소믈리에라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이탈리아에 있는 아담이라는 협회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의사, 그리고 화학자, 지질학자, 소믈리에 여러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물의 교육과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2002년도이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워터 소믈리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제가 찾아본 논문에 의하면 마시는 물에 대한 연구는 1996년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전 세계에서 마시는 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지 3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굉장히 새로운 직업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시는 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까? 사실. 근데 아직까지도 마시는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워터 소믈리에가 등장을 해서 이런 물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광저우에서 파인워터스라고 하는 마이클 마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미국에서 어떤 식품 역사학을 가르치는 분이 파인워터스를 2006년에 설립을 하고 이제 교육 자료를 만들고 2016년부터 전 세계 워터 소믈리에들이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6년에는 참여를 못했었고요. 우리 한국의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장님이신 고재윤 교수님께서 2016년에 가셨고 2017년에는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인 사람들끼리 단톡방을 파가지고요. 지금은 계속 새로운 이슈 있을 때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워터 소믈리에 세계 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금도 사실 광주에서 하던 행사가 에콰도르에서 22일, 23일에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수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7년 3,900억이던 시장이 2013년도에는 6천억을 넘었고요. 2017년 작년에는 7,500억을 넘었습니다. 올해에는 9,300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1조 원이 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어떤 성장률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10%, 영국에서도 10% 성장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망 직업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워터 소믈리에는요, 원래 소믈리에라는 직업에서 파생된 직업입니다. 뭐 이름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소믈리에라는 직업은 와인을 고객에게 고객이 주문한 음식에 맞춰서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하는 직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와인을 관리하고 리스트를 작성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죠. 워터 소믈리에는 여기서 파생됐기 때문에 고객이 주문한 음식에 맞게 물을 추천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1세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전화로 소믈리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제가 이번에 결혼기념일인데요. 그 아내랑 고기를 먹을 건데 어떤 그 와인을 사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소믈리에가 이런 와인이 있는데 거기 가격은 이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을 추천드립니다. 하고서 판매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도 미래에는 오프라인에만 한정되지 않고 뭐 전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인터넷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추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많이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는 트렌드라고 하죠. 웰빙과 다이어트. 그다음에 굉장히 건강적인 이슈가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환경적인 이슈도 굉장히 나오죠. 재활용 문제도 나오고 수질 오염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물,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내 몸에 이로운 물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를 하면서 워터 소믈리에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2025년 유망 직종 100가지인데요.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좀 어떠세요? 너무 작은가요? 눈에 보이는 직업이 뭐가 있나요?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민 전문가요. 지금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해가지고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해외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민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죽음 설계사요. 요새는 웰빙 다음에 나온 트렌드가 웰다이가 있어요. 내가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그래서 굉장히 의학이 발달을 했지만 아픈데 안 아프게 하면서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웰다이 이제 이런 트렌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사실 17번째에 소개된 워터 소믈리에가 보이는데요. 네, 그만큼 이게 유망 직종을 뽑은 100가지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교육부에서 발간한 미래의 직업 세계에서 3대 유망 직업을 뽑았습니다. 뭘까요? 바로 워터 소믈리에와 애완동물 장례업 그리고 문학치료사 이렇게 세 개를 뽑혔습니다. 워터 소믈리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문학치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별을 했어요. 원래는 이별을 했으면 어떻게 하죠? 정신과에 상담하러 가거나 아니면 심리상담사에게 가거나 아니면 최근에 음악치료사라고 해서 음악을 추천하는 직업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더 담은 문학작품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치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프랑스의 어떤 소설가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편하게 취미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힐링도 하는 그런 직업이고요. 애완동물 장례업은 요새 애완동물은 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례도 치러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죠. 그런 절차들을 대신해서 치러주는 애완동물 장례업이 지금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역에서만 경쟁하던 물들이 교통통신의 발달 그리고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각국의 프리미엄 워터리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편의점만 가더라도 프랑스에 있는 애 생수 그리고 탄산수, 펫 탄산수 그리고 이탈리아의 산 탄산수 등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는 물들도 동남아시아라든가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또 경쟁력을 또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엄청 많은 정보들이 등장하고 있죠. 기사뿐만 아니라 블로그, 포스트, SNS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들이 모자른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맞는 정보인지 맞지 않는 정보인지 모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신뢰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장에만 국한되는 직업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추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쇼핑몰에서 또 추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할들이 미래에는 더 확대되고 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커피에도 98%를 함유하고 있는 게 물이죠. 차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음료와도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협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물로 강의를 최초로 한 곳이 바리스타 학원이에요. 2014년도에 저를 처음 불러준 곳이 물 업계, 와인 업계도 아니고요. 바리스타 학원에서 우리 커피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그래서 똑같은 원두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데 맛이 다르다. 그럼 뭐가 다르냐 봤더니 물이 다른 거죠. 근데 물이 커피의 98%는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다르죠. 차도 마찬가지예요. 98% 이상이 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커피의 어떤 기술 같은 경우는 많이 발달을 했고요. 이제 커피 외에 또 발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요새는 저는 커피 전문가 그리고 차 전문가와 함께 협업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텐더들도 지금 얼음을 그냥 안 써요. 얼음 하나에 1,500원씩 한답니다. 지금 사오는 게. 그러면 칵테일이 얼마여야 되죠? 엄청 비싸죠? 그래서 호텔이나 청담동에 있는 바에서는 칵테일 한 잔에 한 3만 원씩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당연히 얼음도 그냥 수돗물 얼음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프리미엄 워터를 얼린 얼음으로 이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협업이 가능하죠. 그럼 워터 스물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새 뭐 셰프님들이 많이 방송에서 나오고 맛집 방송들도 많이 나오죠. 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엔게이지 수가 높아지고 맛집을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술 먹는 사람이라면 치킨과 맥주, 또 삼겹살에 소주, 아니면 요새 뭐 나오는 막걸리라든가 전통주, 좋은 술을 마시지만 내가 술을 안 먹는데 아쉽잖아요. 나는 음식만 먹어야 되고. 음식이라고 하는 게 마실 음에 먹을 식자입니다. 절대로 이 먹는 것만 국한되지 않아요. 음식이라는 거는 내가 먹는 거와 마시는 거의 조화를 통해서 나옵니다. 요새 뭐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음식과 함께 물을 주문을 합니다. 뭐 낮에 같은 경우는 또 와인을 시키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저녁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그래서 이 마리아주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이랑 어울리는 음식이랑 어울리는 와인을 뜻하는데요. 워터에도 마리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레드 와인에는 고기, 그리고 해산물에는 화이트 와인을 매칭을 하잖아요. 물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크에 클래식 탄산수, 그리고 튀김과 보일드 워터, 그리고 해산물과 해양 심층수를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잘 어울릴까? 지금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 제가 안면도에 개국지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 차에 마침 해양 심층수가 있길래 한번 매칭을 해보자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별 다른 어떤 경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색다른 경험? 그냥 물 아니야? 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정수기 물, 그 스테인리스 컵에 제공하는 정수기 물을 마셔봤는데요. 이게 비린내가 나서 이 물을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 한번 되짚어 보시면 우리가 해산물 가게에 가셔서 물을 한번 먹으면 그 비린내가 나서 물 안 드시는 분들 많죠. 근데 해양 심층수 같은 경우는 그 비린내가 상성을 이뤄가지고 비린내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물을 마신다고 해서 이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미슐랭 가이드라고 아세요? 프랑스에서 발행하는 잡지죠. 미슐랭 가이드 싱가포르에서 작년에
칼럼이 나왔는데 물은 당신의 미식 경험을 더 올릴 수는 없지만 당신의 완벽한 미식 경험을 망칠 수 있다라는 칼럼 제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제 미식뿐만 아니라 건강으로도 지켜야 되는 문제인데요. 16세기부터 수치 병원이 유럽에서는 등장했습니다. 수치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프스 산맥의 유명한 수원지 온천 있잖아요. 거기에 병을 치료해서 간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 초정탄산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조선의 세종대왕님께서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충북 청원에 있는 초정리 탄산수에서 스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병을 치료했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는 황제가 어떤 병이 걸린다, 불치병이 걸린다, 심지어 최근에는 에이즈에 걸린 환자도 거기 수원지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에이즈를 완치한 그런 기묘한 경험들도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수치의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 자격증은 병원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5년의 경험을 쌓고 또 5년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야 수치의사 병원 자격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 의사 자격증 중에 완전 끝판왕일 수 있죠. 수술도 안 하잖아요. 그냥 지금 1번 스파에서 몸 30분 동안 담그고 오세요. 그리고 오늘 물 이거 2리터 드세요. 이런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의사인 친구들한테 맨날 이거 하라고. 같이 사업을 하자. 그래서 온천을 사서 어떤 뭐 펜션 리조트 같은 데 가서 나는 밑에서 물을 팔 테니 너는 위에서 그 좋은 물들을 추천을 해라. 네, 그런 것들로도 앞으로는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역할은요. 지금은 우리가 물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물 하루에 2리터 마셔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마시나요? 하루에 1리터는 마시나요? 500ml 안 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물 대용으로 비타민 워터라든가 다른 음료수를 마시면서 나 물 마셨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 오늘 아메리카노 2리터 마셨어. 근데 아시죠? 아메리카노는 우리 몸에서 수분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커피와 함께 노폐물 배출의 역할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터 소믈리에는 지금의 역할로는 여러분들께 어떤 물이든 좋은 물이든 나쁜 물이든 나쁜 물은 사실 없죠. 좋은 물이든 덜 좋은 물이든 충분히 물을 마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게 지금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 있는 워터 소믈리에들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른 데는 이 다음 단계부터 얘기를 해요. 물마다 특성이 다르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물도 안 마시는데 1,000원짜리 물이랑 5,000원짜리 물이 있으면 5,000원짜리 물을 드세요? 안 드시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물이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하신 다음에 더 좋은 물을 찾으시겠죠. 그리고 물마다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는 가까운 5년 안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트렌드에 맞게 워터 소믈리에는 물마다 다르고요. 해산물과는 해양심층수랑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테이크에는 약간의 탄산이 가미된 클래식 탄산수랑 먹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지시켜주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 얘기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수 처리한 물 먹지 마라. 정수기 물 죽은 물이다. 그리고 뭐 미네랄 넣은 물은 뭐 약간 가짜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저는 그 단계가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래에는 그 역할도 하겠죠. 네. 그래서 다음에는 뭐 물마다 특성이 있고 물마다 개성이 있고 물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 함량이 다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효능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단계가 2단계고요. 3단계 같은 경우는 내 몸에 딱 나에게 맞는 물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좋은 물은 없어요. 나는 평소에 채소를 즐겨 해요. 그러면 미네랄을 많이 먹게 됐죠. 그러면 미네랄이 굳이 많이 있는 물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요새 다이어트를 해요. 맨날 식사를 걸러요. 그럼 몸에 미네랄이 부족하겠죠. 그분들은 다른 어떤 영양소가 다른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은 굉장히 미네랄 함량이 적은 물이에요. 전 세계에서도 제일 적은 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외국에 들어있는 물 중에서는 우리나라 물의 미네랄보다 100배, 1000배가 많은 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수입도 많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 200가지가 넘는 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왜 꼭 국산물이 아니고 해외물을 먹느냐라고 하는데 요새 고기들은 막 멕시코산 드시고 독일산 드시고 또 닭은 브라질산 드시잖아요.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나는 식재료로 그 지역에 나는 물이나 술과 함께 먹으면 맛있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결국 유럽과 뭐 또 남미에 있는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물만은 꼭 사대주의를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한식을 좋아하고 쌀밥을 먹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물이 제일 좋고요. 내가 평소에 파스타라든가 스테이크 그리고 뭐 밀가루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고 하면 서양 물이 자기에게는 더 좋을 수 있겠죠. 네. 제가 준비한 워터 소믈리에 소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슐랭 가이드 싱가포르에서 작년에 칼럼이 나왔는데 물은 당신의 미식 경험을 더 올릴 수는 없지만 당신의 완벽한 미식 경험을 망칠 수 있다라는 칼럼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물 하루에 2리터 마셔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마시나요? 하루에 1리터는 마시나요? 500ml 안 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터 소믈리에는 지금의 역할로는 여러분들께 어떤 물이든 좋은 물이든 덜 좋은 물이든 충분히 물을 마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게 지금의 역할이라고 봅니다.